이윤진 씨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왜 총기를 집에 가지고 있느냐, 불법 무기로 신고를 하겠다라는 뜻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유명 배우의 모의총포 소지, 정말 연예계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일이 터졌습니다. 동시 통역사인 이윤진 씨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범수 씨를 상대로 다시 한번 폭로를 이어간 것인데요. 이윤진은 지난 17일 서울에 13일 정도 있었다.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 4월 한 달은 불법 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 너무나도 놀라운 폭로인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 이범수 씨를 상대로 한 이윤진 씨의 폭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외 중학교에 진학한 딸이 서울집에 출입을 금지당했다. 모욕적인 거부 갈등이 있었다. 이범수의 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다라는 폭로글을 앞서서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모욕적인 거부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윤진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윤진 씨와 시어머니 간에 고부 갈등,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등은 부부 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일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까지 번질 문제였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마저도 아니었습니다. 이윤진 씨의 폭로 내용이 그럼 다 사실인 걸까요? 이윤진 씨의 폭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을 일방적으로 데려가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까 사실과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아들인 다을군은 지난해 엄마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이주를 택했지만 그 이후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서 현재 서울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을군에게는 개인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엄마와 통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범수 씨 측은 단 한 번도 엄마와의 연락을 막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중학교에 진학한 딸의 서울집 출입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 역시 사실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애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거주하고 있는 딸의 서울집 출입을 어떻게 금지하느냐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범수 씨 측은 딸의 서울집 출입 자체를 막은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택하게 된 심경,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까지 SNS 폭로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삼는 것,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이윤진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이윤진 씨와 이범수가 함께 살던 서울집에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들과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도우미 등 3명의 보모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13년 동안 따로따로 존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도우미 3명이 같은 기간에 존재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윤진 씨의 문제 제기가 사실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이번 총포 내용은 큰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윤진 씨의 폭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봤습니다. 사실 총포라면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위협을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윤진 씨의 문제 제기에는 상당한 비약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품은 비비탄총이었다고 합니다. 이범수 씨가 과거 영화 촬영 과정에서 스태프가 촬영 이후 선물로 줬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소품으로 제작을 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정교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선물로 받았던 이범수 씨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비비탄총을 집에 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윤진 씨와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이 장난감 비비탄 촉이 화두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윤진 씨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왜 총기를 집에 가지고 있느냐, 불법 무기로 신고를 하겠다 라는 뜻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비비탄 총이었던 터라 이범수 씨는 그거 가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분명히 비비탄 총이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진 씨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제품 자체가 가짜 비비탄 총이었기 때문에 이범수 씨는 이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랬던 장난감 비비탄 총이 이번에 화두로 떠올랐던 겁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몰랐던 비비탄 총을 이윤진 씨가 부부싸움 이후에 가지고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윤진 씨는 지난해 말 두 아이들을 데리고 발리로 이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13일간 한국에 머물렀다라고 밝혔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윤진 씨가 한국에 머물 당시 했던 일이 바로 이 총기를 직접 가지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이와 함께 불법 무기가 있어서 신고를 하러 왔다 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만약 이 비비탄 총이 불법 무기였다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이윤진 씨의 신고 의도와 시점입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진짜 총기라고 오인했던 제품을 찾아서 경찰서에 들고 간다? 이윤진 씨의 의도가 엿보이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총기가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이 됐던 비비탄 가짜총이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범수 씨는 이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윤진 씨가 해당 제품을 진짜 총기라고 오인을 해서 찾아왔다라는 전후 과정을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로부터 해당 소품이 영화 촬영 과정 속에서 제작이 됐던 정교한 제품이다 보니까 모의 총포로라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윤진 씨가 어차피 총기 신고를 위해서 경찰서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윤진 씨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두고 이윤진 씨는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폭로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윤진 씨의 말대로라면 두 아이들이 모두 이윤진 씨와 함께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경우에는 엄마와 함께 살기보다는 아빠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라는 뜻을 드러내면서 현재도 이범수 씨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의 총포를 신고했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에 어폐가 있었습니다. 모의 총포를 신고하러 간 것이 아니라 실제 총으로 오인을 해서 신고하러 갔다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모의 총포로 신고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이범수 씨 간에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윤지 씨는 충분히 당시 상황에서 이범수 씨와 통화가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진 씨는 SNS를 통해서 이범수 씨도 연락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상황인 셈입니다. 이윤진 씨가 한국에 무려 13일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윤진 씨는 SNS를 통해서 아들의 케어 문제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윤진 씨가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잘 챙겨주고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윤진 씨가 한국에 머물던 13일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인 군과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아빠인 이범수 씨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윤진 씨는 한국에 머물 당시 한 차례 이범수 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범수 씨가 집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윤진 씨는 SNS를 통해서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전해달라 라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SNS를 통해서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들이었는데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에게는 개인 핸드폰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이윤진 씨의 폭로,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공인인 이범수 씨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간 SNS를 통해서 이윤진 씨가 밝혔던 폭로 내용 가운데서는 이범수 씨의 명백한 유책 사유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까지 SNS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윤진 씨는 대체 왜 SNS를 통해서
이범수 씨에 관한 폭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까? 사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양육비 문제,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 문제까지. 그런데 협의 이혼이나 이혼 조정을 통해서 이혼이 마무리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조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법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윤진 씨는 이범수 씨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까지 간 마당에 이 부분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윤진 씨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범수 씨의 활동 영역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윤진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하는 것, 그 부분은 그 누구보다 이윤진 씨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디 SNS를 통한 폭로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의 혹은 변호사 간의 조율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나 SNS가 아닌 본인이 밝혔던 대로 법정을 통해서 그 시비를 가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